트럼프 바이낸스 창업자 CG 전격 사면. 와, 2025년 10월 23일이었죠. 이 한 줄짜리 백악관 발표가 정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강타했습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요? 네, 그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진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자고 한때는 업계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시장 복용하고 얼마 안 돼서 사면 된다는 소식이니까요. 시장은 물론이고 정책 쪽에서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한 사람 사면했다, 이걸 넘어선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갑작스러운 사면 결정, 그 배경에는 뭐가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 지형의 어떤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우선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창펑자오, 우리가 보통 CG라고 부르는 네, CG. 이 CG하고 그가 세운 바이낸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맥락을 좀 알려주시죠. 그 창펑자오, CG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라는 정말 거대한 기업을 일군 인물이죠. 근데 2023년에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네, AML.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런 혐의로 미국 법무부하고 좀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CG가 유죄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CEO 자리에서도 물러났죠. 그때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CG 개인은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고요. 바이낸스 법인은 무려 43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넘거든요. 5조요, 와. 네,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미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약간 상징적인 사건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불과 2년도 채 안 돼서 트럼프 행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이 모든 걸 뒤집는 듯한 이런 사면 결정이 나온 거군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레빗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격은 부당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았다는 거였죠. 아, 바로 잡았다?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크립토 전쟁, 그러니까 크립토 원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크립토 전쟁의 종식이요? 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인데요. 그냥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거의 이념적인 전환 이렇게까지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전 행정부는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겠다. 이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워싱턴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 정책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크립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선 정책 기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 규제가 거의 모토였어요.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필두로 해서 소송 걸고 단속하고 여기에 집중했죠. 그래서 크립토 단속, 크립토 크랙다운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고요. 네, 크립토 크랙다운 많이 들었죠.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 정반대의 키워드를 내세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 육성, 그리고 자유시장, 이걸 강조해야 합니다. 규제기관인 세크보다는 재무부라든지 아니면 백악관 직속기구를 통해서 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아, 주무부처도 달라지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세계 암호화폐 수도, 크립토 캐피털 오브 더 월드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수도. 네, 미국을 다시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그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11EC 연구에 비교적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CBDC.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다양한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그런 토큰 경제 활성화, 여기에 훨씬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주도보다는
시장 그리고 민간의 혁신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CBDC 대신에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밀어주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네요. 네, 정확히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민간의 창의성,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접근법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관리 방안 같은 건 여전히 과제로 남긴 합니다. 하긴 그렇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 전환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이나 논란도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 발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역시 예상대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특히 민주당 쪽, 그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워런 의원, 네.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워런 의원은 이번 사면이 이건 법치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적 거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정치적 거래다? 네, 구체적으로는 CG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그 가족하고 연관된 암호화폐 사업들, 예를 들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특정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협력하거나 지원한 대가로 사면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면의 정당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와, 트럼프 가족의 사업 연관 가능성까지 언급되다니 이게 사안이 점점 복잡해지는군요. 그럼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면을 계기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압박 속에서 좀 움츠러들었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나 정책 제안 활동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사면을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해묵은 정색 대립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물론 저희는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서 미국의 정치 지형까지도 좀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치나 정치권의 논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장은 이런 변화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쵸, 제일 빠르죠. CG 사면 소식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은 어땠나요? 시장은 아주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BTC 가격이 급등했고요. 또 사면 당사자인 CG가 창업한 거래소 코인이죠. BNB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더리움 ETH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탔고요. 그 가격 상승 너머에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나 기대감 이런 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크립토가 돌아왔다. 크립토 is back. 또는 미국이 다시 크립토 허브가 되려고 한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규제가 너무 불확실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투자를 망설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런 과열이나 거품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급격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시장 기조로 가는 게 자칫 투기 열풍을 부추겨서 또 다른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과거에 2017년이나 2021년에 있었던 그런 광풍 같은 변동성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좀 신중론을 펴고 있고요. 하긴 그때 정말 대단했죠. 네, 그래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미국의 이런 급격한 정책 선회가 미국 내부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정책이나 기술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암호화폐처럼 국경 없는 기술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 규제 당국들도 미국의 행보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들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라고 하죠. 이걸 시행 중인 유럽연합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변화를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런 규제 완화 기조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또 자국 산업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글로벌 규제 경쟁 또는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시즈 사면 그리고 크립토 전쟁 종식 선언 이건 단순히 국내 규제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어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임정부 정책을 뒤집는다. 이걸 넘어서서 미국을 다시 세계 암호화폐의 혁신의 심장부로 만들겠다. 이런 국가 차원의 야심찬 전략으로 읽힙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았던 것처럼 다가올 웹3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 수 있죠. 암호화폐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치 달러 패권에 이어서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이랄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국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 CBDC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이걸 견제하고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패권이 곧 미래 금융 패권이다. 이런 인식이 워싱턴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시즈 사면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서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어떤 분수령이자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키워드가 규제와 단속이었다면 트럼프 시대의 키워드는 아마 육성과 자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다가오는 웹3 시대,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 시대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특히 어떤 분야의 성장을 좀 주목해봐야 할까요? 만약에 크립토 르네상스가 온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형구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역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네, 토큰 증권. 그리고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 이런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크립토 르네상스가 펼쳐질지도 모르죠. 규제에서 육성으로 또 통제에서 자유시장으로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 암호화폐 정책은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섰습니다. 크립토 단속의 시대는 가고 세계 암호화폐 수도를 향한 야심찬항해가 시작된 셈이네요. 네, 이 거대한 전환이 정말 혁신과 성장의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위험과 혼란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암호화폐를 둘러싼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이 변화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이 크립토 육성이라는 카드가 가져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을 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